맞아. 이거 먼저 드려야죠. 자, 일단 이걸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저거는 어차피 학생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영상 찍어서 그 아무 학생들 보여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생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이성민? 혹시 그 미적 전에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네. 미적분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그 미적분이라는 그 단원 자체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파악해서 그 문제를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개념들이 좀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리밋이라는 그런 기호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리고 무한소 그리고 어디에 우극한 자극한 그리고 막 그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이런 식으로 좀 명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들이 좀 많아서 개념만 이게 꼼꼼하게 본다고 이해가 잘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해당 유형의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함수의 수렴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숫자에 수렴을 하느냐,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특정 숫자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라서 예를 들어서 fx에서 x가 a로 가까워지면은 이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fa의 값에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a로 가게 될 때 fx는 f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렴하게 된다 해서 이걸 수렴이라고 하고 발산은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쪽 방향이겠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fx는 한없이 커지겠죠. 어떤 특정한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발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는 fa로 가게 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게 돼요. 이거를 이제 발산. 이거를 수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함수의 발산은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발산은 하나는 무한대 아니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아예 커지거나 아예 작아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진동한다는 것도 있어요. 진동.
진동은 이게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어디에,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값이 정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인 함수.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도 계속 특정 위치의 값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무한대로 그러니까 x가 정역이 무한대로 가도 fx는 진동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산의 일종이고, 그게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이제 발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x가 꼭 무한대로 갈 때만 fx가 발산하냐, 그런 것도 아닌 게 이제 함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함수도 있었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x제곱분의 1 이런 모양의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x가 0으로 가게 되면 fx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x가 0으로 갈 때 fx는 무한대.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x가 0으로 가게 되면 fx는 무한대로 간다. 반대로 오히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되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fx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론 fx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0보다 큰데 0의 무한이, 이게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은 0에 무한히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밑에 그 주의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가 이제 뒤에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나올 거라서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수렴한다는 거는 그 값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우극한 자극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를 따져주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줘야 돼요.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할 때 계속 x가 a로 갈 때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화살표를 두 개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A의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져 오는 거를 이게 우극한이고, A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A에 한없이 A가 되는 게 아니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2.00000001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1.9999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보다 큰 지점에서 2에 가까워져 오는 거를 우극한, 2보다 작은 지점에서 가까워져 오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A에 대한 A의 우극한이라다 라고 하면은 X가 A의 플러스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A의 좌극한은 X가 A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이게 정확히는 A 플러스 0이에요. 이거는 A 마이너스 0입니다.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0이 아니라 무한소라고 하는 표기인데,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보다 이제 0에 가까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더해진 상태가 a의 우극한, a보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살짝 모자란 상태가 좌극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타나요. 굳이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A고 보시면은 여기를 이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fx. 자, 그래서 이제 우극한을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제 이게 우극한이에요. 이 표시가 이게 2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x가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에서 a에 다가올 때 그래프로만 따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의 fx는 2에 하나씩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리밋 fx의 a에서 우극한은 2다 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FA는 4인 상황이에요.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워져 있죠.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 오냐. 왜냐면 이거는 FA가 아니라 FA 플러스라고 보면 되니까,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을 FX에다 대입했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값은 2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이게 우극한. 좌극한은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왼쪽에서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프는 좌극한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fx, 그러니까 fx의 우극한, 그러니까 a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달라요.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이런 gx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리밋 x가 a 플러스, 우극한을 살펴보면은 할 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2예요. 그리고 좌극한을 살펴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여기서 갈 때 2에 가까워져 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게 연속인 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구멍을 뚫어놨죠. 이 a일 때 GA가 여기 한 4쯤 이렇게, 그러니까 GA가
하여도 극한값은 결국에 어디로 수렴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극한은 이고 자극한도 이어서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 다 동일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A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붙어있지 않죠.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 다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전제하에 놓여 있는 거라서,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이 2다라는 거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 다 2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의 값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1번 문제 이제 가볍게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1번에 1번 보기 보시면 리밋 x 플러스 1은 2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x 플러스 2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x가 1로 가는데, x가 1로 갈 때 우극한에서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리고 자극한에서도 1로 가게 되면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 플러스 1인데 제가 이거 2로 그려서 잘못했는데, 여기 1이라고 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그냥 값이 2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안에 있는 리밋하고 극한하고 이 fx에 해당하는 이 fx에 해당하는 함수가 그냥 다항함수, 아니면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유리함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지수로그 함수 배웠나요? 혹시 수업 미적 수업 맞아요? 예. 빨리 앉으시죠. 지금 어차피 새로 오셨어서 이게 지금 막 개념 앞에 1페이지 맨 앞에 3페이지 그 개념들 하고 이제 옆에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한번 얘기 한번 더 하고 갈게요. 함수 수렴하고 발산한다라는 거는 그냥 학생들도 다 처음 듣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민지요. 네. 저 이수영.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용어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용어가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수렴한다는 거는 특정한 값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 그래도 이거 그려놨었는데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fx의 값도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간다 라는 걸 수렴한다고 하고,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x에다가 그러니까 x가 2로 갔을 때 그 fx 값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걸 수렴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발산한다라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함수에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fx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 케이스를 이제 발산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발산은 이제 보통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진동한다는 케이스가 있는데, 진동은 뭐냐면은 사인 함수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사인 함수는 계속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게 사인 함수 같은 데서는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 이 정도 개념만 일단 지금 수업 시간에 듣고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우극한 자극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개념인데, 극한이라는 거는 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밋 fx x가 a로 갈 때 특정 값 l로 간다. 왜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했을 때 fa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우극한은 이렇게 표기해요. 그리고 자극한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값이 같을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우극한은 여기 플러스가 붙어 있고 저극한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살짝 제가 이 함수의 변조를 줘볼게요. 여기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A. 자, 우극한이란 건 여기서 이 기호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플러스죠. A보다 살짝 더 큰 지점에서부터 A에 가까워져 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fx에서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가까워져 오겠죠. 그러니까 a보다 살짝 큰 지점에서부터 x가 가까워져 오면 fx의 값은 2보다 살짝 큰 지점에서부터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밋 x가 a의 우극한이면 이거의 값은 2가 됩니다.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져 오는 거고, fx는 2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까워져 옵니다. 그래서 이걸 좌극하는 마이너스 f x는 2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둘 다 우극한 자극한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A라고 쓴 이유, FA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비어있죠. 제가 여기 비어놨다고 했어요. 이 값이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FA는 4예요. 하지만 가까워져 오는 거는 그 부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워져 와서 우극한 자극한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FA의 값과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의 그 극한값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고 아니 만약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케이스의 그래프만 하나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케이스는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 fx. 이때 우극한은 여기서 오니까 이렇게 하면 fx의 우극한은 1을 갖겠죠. 1.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니까 2를 갖겠죠. 이럴 경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자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그 아까 잠깐 이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단원 자체가 특징이 그 리밋이니 수렴이니 발산이니 극한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이렇게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념도 한번 쭉 살짝 읽어보시면은 느껴지겠지만 그냥 저것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지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를 위주로 개념을 설명하면서 덧붙여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이거 되게 간단하긴 한데, 1번의 리밋 x 플러스 1 x가 1로 갈 때 이게 2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극한값이 첫 번째로 이걸 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존재하냐? 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 먼저 따져주면은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값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보시면은 사실 이게 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x 플러스 1 자체가. 그러니까 1의 우극한 가게 되면은 2, 1의 좌극한 가게 되면은 그래서 2, 둘 다 2로 같다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극한 좌극한 나눠두는 거에다가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구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거는 지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x 플러스 1 문제를 보면서 결국 이 2라는 것 자체가 1을 x에다 대입한 값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을지 안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항함수. 사실 이 미적분에서 다항함수는 치트키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다항함수란 게 나왔다?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면 다항함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극한의 연속도 배우고 미분 가능성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할 텐데 모든 게 다 되는 함수거든요. 극한값도 우극한 자극한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함수. 그게 다항함수. 그 외에 다른 연속함수들, 여기서 말하는 연속함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는 함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그 지수로그 함수는 안 배웠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있죠. 무리 함수 이런 거 이렇게 연속되는 함수들은 결국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해당 함수의 값이 존재하는 한 항상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당장에 x 플러스 1도 그렇고 3번에 x분의 1도 그렇고 4번에 루트 x 플러스 1도 그렇고 5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그렇고 다 그 극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게 되는 그런 연속 함수들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 케이스를 보면은 2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x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당연히 우극한 자극한을 따져줘야 돼요. 이거예요. 0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극한 자극한을 따져줘야 되는데 0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0의 자극한 왼쪽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여서 결국 극한 값이 무한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게 뭐 어쨌든 자극한 우극한 둘 다 무한대로 가기만 하면 무한대로 되는 거냐 라고만은 또 볼 수 없는데, 이건 또 좀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해서 사실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우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플러스라는 기호의 의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플러스 0 0 마이너스 0. 이 뒤에 0은 앞에 0과 달라요. 무한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0은 0.0000001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아서 그 증감이 똑같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값이 무한대다라고 볼 수 있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이게 항상 뭐 둘 다 무한대로 간다고 이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장담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죠. 3번이랑 2번이랑 그래프 자체가 비슷한데 3번은 왜 무한대로 안 가느냐? x가 3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죠. x가 3으로 가면 이거는 여기는 3분의 1로, 이게 연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되고 무한대라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이제 그냥 x는 어디로 가느냐를 대입해 보면 나오는 답이 그 큰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f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억 보기가 리밋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럼 우극한 자극한을 따져줘야겠죠. 그러면은 x가 1 플러스로 갈 때를 살펴보면은 0이니까 이때는 0입니다. x가 1 마이너스 1 때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갈 때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가지고 다르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x는 2가 존재하냐, x가 2로 갈 때 존재하냐를 살펴보면 이것도 x가 2 플러스로 갈 때랑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둘 다 살펴보게 되면은 2 플러스로 갈 때 여기로 가고 1로 수렴하게 되죠. 2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또 이것도 1로 수렴하게 돼요. f2의 값은 0이지만 수렴은 1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1로 수렴하니까 얘도 1로 수렴하고 x 값이 fx 값이 그러니까 리밋 fx x가 2로 갈 때 존재한다 라는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 자,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a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실수 a에 대해서 리밋 x가 a로 갈 때 fa가 존재하냐 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a가 어느 값이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a가 어느 값이든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값이 되든 간 존재하느냐 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fx가 연속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간에 불연속인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x가 이 지점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매끄럽게 다 이어져 있느냐, 매끄럽지 않아도 다 이어져 있는 연속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잠시만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이 되게 보시면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뭔가 되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자체가 생소해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극한값을 그러니까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성질들을 다 이거에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자, 우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fx랑 gx 둘 다 x가 a로 갈 때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그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 리밋
이 k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상수 k예요. 그 어떤 특정 숫자, 이 fx하고 이 미지수 x하고 관련되지 않은 뭐 1이 됐든 뭐 2가 됐든 이런 아무런 숫자를 상수 k를 나타낸 거고, 이런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상수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극한은 x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수는 따로 꺼내서 곱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k 리밋 fx x가 a로 갈 때, 그리고 이건 뭐냐? 아까 이게 여기서 알파였으니까 이거는 k 알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리밋이라는 그 기호 안에 fx와 gx가 더하기 빼기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합차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두 개가 각각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에서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더하기 빼기 했으면 곱하기 나누기도 해줘야겠죠. 이거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알파 베타와 같다. 다음이 이제 나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밑에 베타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많이 봐왔을 테지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면 그건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정의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기 성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모 부분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이게 특히나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보시면 이제 극한의 계산 아니면은 미정계수 결정 이런 거 보시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특수한 상황이란 거를 알려주는 조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기반으로 분모가 0이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분자도 0이 되는 겁니다. 이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바로 밑에 나오는 그 극한값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거 왜 강조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왜 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fx는 상수 k에 대해서
k는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리밋 안에 같이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어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간단하게 그래서 옆에 그 혹시 뒷장인가? 아니면 뒤에 이제 문제 좀 그 문제를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간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리밋 fx는 1이다. 이로 갈 때. 이 얘기가 그 fx가 x는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존재하는 값이 1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1로 수렴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 아까 덧셈 뺄셈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보자면 이거를 그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분해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 더하기로 나눠주고 꺼내주고 그리고 안에 있던 이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1이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1이다.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에서 여긴 2다. 그리고 여긴 8이니까 이거는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로 갈 때 gx는 6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이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긴 한데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좀 중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쓰일 아이디어여서 이거 자체를 hx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새로운 함수 hx가 8로 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2고 여기 그러니까 이 fx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hx에다가 빼기 2fx를 해주면은 g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극한을 취해주는 거예요. 리밋 hx 마이너스 2fx는 hx 마이너스 2fx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게 리밋 gx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8이었으니까 8이고 이거는 2고 해서 6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도 쉽게 풀리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종종 쓰이는 방법이라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필기를 해주시는 게
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4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 gx, fx 더하기 gx가 5, fx 마이너스 gx가 3, 마이너스 3.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좀 뭐 판서의 편의를 위해서 밑에 뭐 x가 a로 갈 때 이런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다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때 리밋 fx 곱하기 gx를 구해라. 그럼 이 문제의 의도 자체는 아까 그 성질에 의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제 리밋 fx의 값과 리밋 gx의 값을 각각 따로따로 구해줘라 라는 건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5로 수렴을 하죠. 근데 지금 더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리밋 fx와 리밋 gx가 각각 그래도 이제 수렴을, 왜냐면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는데 더하기가 되어 있어도 5로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가 돼도 마이너스 3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은 fx가 gx가 각각 그래도 수렴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은 이거 두 개 각각 또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다. 그리고 빼주면 8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리밋 fx는 1, 리밋 gx는 4다 알 수 있기 때문에 1, 4에서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 네 가지 성질들 계속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지금 두 문제 풀면서 느껴지는 점이 한 게 있죠. 이게 fx하고 gx가 리밋 fx와 리밋 gx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전제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사친연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사친연산 하듯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사실 이거 fx, gx 연립한 거죠. 연립해서 각각 리밋 fx와 리밋 gx를 구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식으로 fx, gx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분수꼴로 나타나 있죠. 이게 이제 3이라고 나와 있고, 구해야 할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주어진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이게 여기에 있고, 자 이거는 아까 그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4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거고,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2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라. 그래서 이게 3이었으니까 이 값은 1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 분?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까지 풀고 네, 6번 문제까지 풀고 이제 그 극한값의 계산 개념 한 다음에 이제 문제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리밋 x-1 fx-1 1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 모양을 찾아내줘서 아까처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기서 변형을 시켜볼게요. 분모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모양을 보면은 이거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희 앞에서 주어진 게 이게 18. 근데 이거는 그냥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분의 1 해가지고 둘이 곱해주면 이거는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새로운 친구 이거 극한값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알겠어요? 몰라요? 이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때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둬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이건 설명해 주는데, 지금 당장 이 안에 이 리밋이라는 기호 안에 그렇게 복잡한 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해하는 걸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 1을 이 x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9 넣으면 3에서 9분의 3에서 3분의 1이 된다. 지금은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거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극한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페이지 보시면은 함수의 극한값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무한 곱하기 0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극한값 그냥 집어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게 이럴 때는 분모도 0이 되지 않고 분자도 0이 되지 않아요. 그냥 대입했을 때 9분의 3이라는 별 달리 문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값들이 나와서 이런 때는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이제 이 특수한 상황들 그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이런 거는 단순히 대입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해 버리면 0이 나오고 분모에 0이 나오고 분자에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이 0분의 0꼴은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이게 0이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자, 분모에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게 0이 되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x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위에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이게 x-1 분모 분자 둘 다 x가 1로 갈 때 0이 되게끔 하는 인수들이 존재해서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인수들이 없으면 0으로 안 갈 거고 둘 다 0이란 이유는 0이란 말은 둘 다 인수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x가 1로 갔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이런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걸 약분을 통해서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x다.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꼴. 무한대분의 무한꼴은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둘 다 이 세 개 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꼴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좀 더 설명하기 편하게. 자, 분자 분모에 보시면 최고차항이 있죠. 분자에서는 최고차항이 1차항이고 분모에서는 2차항이고 여기서는 2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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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항이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분의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얘기해드려요. 너무 이거는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서 이거는 0입니다. x분의 1을 x가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은 0이 돼요. 뭐 이거는 여기 제곱이 와도 상관없고 세제곱이 와도 상관없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이 부분 이해가 가서 자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고 나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 1은 그대로 있겠죠? 1은 그대로 있고 얘 0으로 날아가고 얘 0으로 날아가서 이거는 0이 돼요. 자 밑에 케이스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분모 1 분자에 2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극한 취하면은 얘는 0으로 날아가고 그대로 남아서 이거는 답이 2다 라고 볼 수 있고 밑에 이것도 최고차항 x세제곱 나눠주면은 이거는 분자 2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x분의 1 분모는 그러면 이거는 날라가고 이건 0이 돼서 날라간다 치는데 여기 0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0분의 2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이건 발산한다 라고 세 번째 케이스는 발산한다. 두 번째는 2로 수렴, 첫 번째도 0으로 수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더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해요.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2로 해서 2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더 작게 되면은 이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건 좀 더 이건 이제 뒤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꼴은 그 분자와 분모를 가장 큰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이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보통 주로 앞으로 보게 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근호가 씌워져 있고 여기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이제 유리화를 해줘요. 보통 그 근호가 씌워져 있고 분수의 유리화, 보통 분모의 유리화죠. 분모 이렇게 x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으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곱해줘가지고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해주고 분모에도 똑같이 써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자는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계산해주고 나면은 x 그리고 분모에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꼴일까요 지금? 아직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여기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냈구나. 여기다 x제곱 더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어쨌든 앞에 극한 x가 무한대로 간다 붙어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이거 무한대로 가고 분모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은 이런 식으로 유리아가 그 합차 공식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곱해준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만들어주고 나면은 여기서 최고차항 x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좀 어지럽긴 한데 1분의 루트 근호 아니니까 x로 나눠줬을 때 x 제곱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리밋 x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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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은 2죠.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극한값 계산은 결국에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만들어주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유리아를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만들어주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뒤에 나올 무한대 곱하기 0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따가 문제 나오면 볼게요. 그거는 그 무한대 곱하기 0꼴도 결국은 통분이나 유리아를 이용해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거고 이거는 자 이것도 한번 이거 연습해 볼 겸 자 11페이지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페이지에 19번 한번 보시면은 지금 문제 상황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선 0분의 0꼴 지금 0분의 0꼴 하고 있는 거니까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자들을 찾아내서 약분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0으로 만들어준 이 주범들을 약분해주면 이것만 남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이다. 자, 이게 19번이었고 20번. 저 20번 보시면은 자, 이거를 풀어라 라고 하는 상황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아까하고는 좀 이제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죠? 다항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뭐 유리함수도 아니고 x-1분의 fx가 들어가요. 이런 좀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이 정도면 되게 단순하고 나중에 이제 미분 계수란 걸 배우게 되면은 그 미분 계수의 꼴이라서 공부 좀 이제 진도 더 나가다 보면은 익숙해질 만한 모양이긴 한데 지금 아직 생소하죠. 이거를 그냥 통째로 fx라고 h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x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이 꼴의 모양이 나오면은 그냥 hx라고 생각하겠다. 통째로 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보고 문제를 들어가면은 도전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서 최대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이걸 왜 또 인수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1 대입해 보시면 1 f1 마이너스 f1 분모 0으로 가네. 여기도 대입해 보시면 f1 제곱 마이너스 3f. 분자는 0으로 안 가는구나.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할게. 그게 나오죠. 제가 아까 극한의 성질 얘기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0이야. 그러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나오겠구나. 분자가 0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가 1 넣었을 때 f1 제곱 마이너스 3 f1이 이게 0이란 얘기인데 이거는 좀 더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무시하고 할게요. 무시하고 그냥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은 분모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분자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주범이 x-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x-1분의 fx-3이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문제 주어져 있었으니까 보시면 이 부분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나머지에는 fx 약분되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여기 2 되고 해서 이거는 2분의 3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어렵나? 이해 잘 되나요?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좀 더 해볼게요. 사실 뭐 이거 19번만 일단 이해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20번은 제가 좀 무리해서 복잡한 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렇게도 그냥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 0분의 0꼴 풀어가는 결국에 이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리 복잡해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더 설명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진도를 안 나간 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20분.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근호가 씌워져 있는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그냥 머리 비우고 유리화하면 돼요. 자,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한번 0분의 0꼴인지 확인할 겸 넣어보면은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여기 2-d 0 되고 분자에다가 또 2 집어넣으면은 6-6 돼서 0분의 0꼴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 분모 분자 둘 다에 이 값을 x가 2로 갈 때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수들이 있을 건데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나오겠죠. 근데 분모는 지금 여기서 뭘 해줄 게 없어요. 근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있긴 한데 그걸 쉽게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유리화예요. 여기서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모 부분은 x-2가 되고 이게 바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인자죠. 그런 인수죠. 그리고 분모 분자의 둘 다 x-2가 있으니까 약분 해주고 더 이상은 0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 해주면 이거는 1분의 5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거는 2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22번 한번 풀어볼래요? 각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호가 있다, 유리화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봤을 테니까 유리화를 해주면은 분모 분자가 각각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해주고 각각 곱해준 게 4 모시기 플러스 4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이거 계산하면은 2x, x 없애주고 2 약분되고 여기 마이너스만 남고 x 0으로 가니까 위에 뒤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한 것들 다 x였으니까 이 x 0으로 가면 날라가죠. 그래서 정답은 2 플러스 2분의 2 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22번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꼴. 지금 보시면은 23번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5분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아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거 근호 보인다고 제가 아까 근호 보이면 그냥 유리화 해라라고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게 그게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면 유리하면 안 돼요. 그냥 플러스면 그대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꼴일 때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꼴일 때만 유리화를 해주고 플러스일 때는 유리화 해주면 오히려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서 보시면 분모 분자 최고창이 둘 다 x예요. 여기 이거 x, 이거 x, 여기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제곱이긴 해도 밖으로 나오면은 x. 최고창이 x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5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 0으로 가겠죠. 이것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1분의 루트 1 플러스 3에서 4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일일이 최고창의 개수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최고창의 개수 보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창의 개수 보시면은 여기 3이죠.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 플러스 3 해서 4다.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x분의 fx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왜 나눠주냐? 여기 fx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x제곱분의 fx제곱으로 만들어 주고자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x분의 fx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9가 되고, 이건 3이고 2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0으로 가고 해서 1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2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 자, 25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인데 지금 그게 분모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무한대 빼기, 그러면은 유리화 이 흐름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면 되니까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거 괄호 풀어주면은 x 날라가고 2x-4 되고 분모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꼴이 됐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꼴을 최고차의 개수인 x로 나눠줘도 되지만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은 최고차의 개수끼리만 비교해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여기서 분모에는 2가 있고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1 해가지고 정답은 1이다.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고, 만약에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x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x 나눠지니까 2 남고 x분의 4 x에서 여기 1 되고 x제곱해서 여기 1 되고 이거는 x분의 2 x제곱분의 4 해서 무한으로 x 무한대로 보내주면 0 0 0 여기 2 1 1 이렇게만 남는다.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살짝 결이 다른 게 문제 안에 미지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거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거 살짝 맛도 볼 겸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꼴이니까 결국엔 이것도 유리화 해줘야 돼요. 유리화 해주고 나면은 여기 빼주고 빼주고 하면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ax 3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분자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a-2 x 4죠. 지금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꼴이 됐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해 보면은 분자에서의 개수는 a-2이고 분모에서는 1이니까 이게 2분의 a-2입니다. 근데 그게 7이라고 했으니까 a는 16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 곱하기 0꼴을 해볼게요. 혹시 만약에 필기 끝나기 전에 제가 만약에 지울 것 같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좀 급하게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무한 곱하기 0꼴. 무한 곱하기 0꼴은 아까 굳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문제 형식들이 다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이걸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봤을 때 앞에는 물론 여기 무한대로 가고 여기 무한 마이너스 무한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루트 x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조작해 줄 게 없기 때문에 뒤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꼴부터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근호니까 유리화 해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x 이거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날라가고
결국 최고차항이 루트 x인 무한대분의 무한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루트 x니까 날려주고 1 되고 1 되고 해서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28번을 한번 풀어봐요. 계속 해왔던 것들이라서.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하고 뒤에 마지막 문제 하나 마지막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랑도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데 이건 좀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식을 정리를 해보면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 괄호하고 2 루트 x 플러스 4 분의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마찬가지로 유리화 해줘야겠죠?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2 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해줘서 4는 날라가고 분자에 이제 마이너스 2x만 남겠죠. 그러면 이거를 x 날라가고 그러면 x가 지금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다음에 0 넣어주면 분모는 2 루트 4니까 곱하기 2 분의 분자에는 마이너스 2가 남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것도 남아요. 이걸 안 해줬구나.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29번만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29번을 굳이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까지 푸는 문제들하고 좀 결이 달라가지고 이런 식의 그 극한도 있다, 극한 계산도 있다 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까지만 풀고 넘기려고 하는 건데, 자, fx 그리고 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됩니다. 이걸 보고 뭐 멋있는 그런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fx에다가 이거 대입해서 식 만들고 이거 대입해서 식 만들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 여기다 1 넣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에 거 이거 전개해 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수항이 일단 이렇게 없어집니다. 상수항 없어지고 이거 n분의 1끼리 계산하고 나면은 n 제곱분의 16 플러스 n 16 n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16 하고 여기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n 제곱. 그럼 이거 제곱을 또 굳이 계산해 줄 필요는 없고, 왜냐면 n제곱분의 1 제곱해주면 n 4제곱분의 1 될 테니까 결국 분모가 더 커질 거고, 이거 두 개 곱하면 n 3제곱분의 1 될 테니까 커질 거고, 끝에 이것만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n. 그냥 한번 다 해볼게요. 그냥 n 4제곱분의 16의 제곱 마이너스 n 3제곱분의 2 곱하기 16 곱하기 16 플러스 n 제곱분의 16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두 개 곱해봤자 분모에 n제곱 남아서 x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죠. 두 개 곱해봤자 분모에 n 남아서, 이거 x가 아니라 n이었구나. 자,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죠. n 곱하기 n 제곱분의 1 해주니까 상쇄돼가지고 16분의 제곱 남아서 16제곱 남아서 답은 25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오타 n. 자, 이렇게 그냥 단순 노가다로 해보는 문제도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는 일단 여기 무한대 곱하기 0꼴까지 유형 다 나갔으니까 거기 뒤에
제가 숙제용으로 내준 문제 있거든요. 페이지가 거기를 거기를 13페이지에 56번? 아, 55번? 55번까지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는 그러면 55번까지 내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